반갑습니다. 한재선입니다. 네, 옆에 너무 쟁쟁한 세션들이 같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옆에 세션들 듣고 싶은데 어째 세션이 같은 시간에 있어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저도 이제 쭉 세션들을 봤을 때 되게 AI 세션들 많고 이래가지고 이게 웬 뚱딴지 같은 미래 조직인가 뭐 이래가지고 아마 이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이 이걸 왜 들으러 오셨지 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궁금하긴 해요. 무슨 관심으로 여기로 오셨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걸 준비할 때도 어떤 관점으로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컸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성에 그러니까 미래 조직을 요즘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각자 어떤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조직적인 고민이 있든 커뮤니티에 대한 고민이 있든 다오를 기반으로 뭔가 해보고 싶든. 그래서 제가 이제 발표 자료는 되게 많은데 좀 많이 스킵하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저는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인생 2막을 살고 있다고 저 스스로 정의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회사를 한 3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IS 스타트업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은 VC를 하나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기업의 자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라는 거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다 경험해봤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인생 2막에서는 일에 대한 가치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다가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의 이제 인생 희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오랩이란 것을 하면서 미래 조직과 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딱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콘에서 그때 발표한 제목이 저거예요. 모두연 다오 만들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때는 사실 랩도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발표를 하고 1월 달에 바로 다오랩을 시작해서 31명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때 목표가 모두연 다오 만들기예요. 모두연은 모두의 연구소를 이제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이게 뭐냐면 사실 모두의 연구소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되게 많으세요. 뭐 한 5,000명 이상의 연구원들이 거쳐 가셨고, 랩장님들도 있고, 그리고 플립스쿨이라고 스터디 그룹 하는데 퍼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 각자 이런 랩을 만들고 스터디 그룹을 하지만 하나의 커뮤니티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을 잘 조직화를 해가지고 모두의 연구소의 사업에 기여를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또 소장님께서 자기의 지분을 주시겠다 뭐 이렇게 공언을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러고 그 커뮤니티를 묶는 조직화하는 방식으로 다오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연 다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 모든 이해관계자가 뭉쳐가지고 모두의 연구소에 팬클럽 같은 게 되는 거죠. 여튼 저렇게 해서 모두연 다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 일기가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모두 연구소 커뮤니티도 분석을 하고, 모두연 커뮤니티가 다오를 만들면 어떤 형상이 될까 이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은 대표가 자기 지분을 주고 싶다고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들 지분을 마음대로 못 줘요. 세금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법적 구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기하는 과정에 결국 포기했어요. 이게 실패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있긴 한데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이게 어떤 다오로 묶이든 커뮤니티로 묶이려면 아이덴티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커뮤니티의 아이덴티티. 근데 이 아이덴티티를 잡아내기가 되게 쉽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각각의 랩은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다오랩도 다오랩의 아이덴티티가 있고, 뭐 테크 포 임팩트를 하시는 랩들도 그 랩 자체에는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이걸 다 묶었을 때 이들이 같이 공유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이들이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무엇일까,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 저 부분의 어려움. 또 하나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지분에 대한 관심 별로 없으세요.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뭐 지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롱텀 인센티브로 좋아 보이긴 하나 이게 뭐 나중에 뭐 돼봐야 아는 것이고 엑시시 되어야 이게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모두 연구소의 랩을 만드시는 분들이 보상을 바라고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리고 같이 연구할 사람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내가 나눠주고 이런 게 좋아서 만드신 분들인데 왜 저걸 줘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지 이거는? 그러면서 야 우리가 핀트를 잘못 맞췄구나.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략을 이제 다시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한 게 사실 이제 제가 모두연 다오를 만들고 싶었던 건 뭐냐면 미래 조직의 레퍼런스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봐라. 요런 식으로 만들면 좋다라고 만들고 싶었는데 모두 연구소는 이미 한 10년 넘게 사업을 하시면서 되게 세틀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건 어려울 것 같고 다오랩 자체를 미래 조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목표 방향을 전환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오랩의 속성 자체를 정의 자체를 미래 조직을 연구하는 실험실이면서 다오랩 자체가 실험 대상이에요. 그래서 다오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실험 그 안에서 실험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조직 실험을. 왜냐하면 매번 기수마다 새롭게 설계해가지고 돌리고 있거든요. 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만들고 싶은 미래 조직은 뭐냐? 사실은 미래 조직은 각자마다 상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은 저런 거예요. 뭐냐면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행 조직이에요. 저기서 자율적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대표를 한 3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하기 싫어요. 대표가 가지는 그 프레셔와 법적 책임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대표가 뭐 물론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받고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대표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 주도하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가 되는 일밖에 없어. 현재로서 주식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꼭 이래야 되나. 그냥 자율적인 분들이 잘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같이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게 이제 약간 커뮤니티적인 성격인데 근데 커뮤니티는 또 보면은 실행 조직은 아니거든요. 실행은 또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가 잘 없죠. 그래서 자율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하고 실행 조직인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음. 그래서 이 미래 조직 연구의 축을 이런 식으로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건 이제 저희 다오랩에도 별로 소개를 안 드린 거긴 한데 머릿속으로는 저 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커뮤니티는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건데 느슨한 연대로 모인 게 굉장히 자율성을 저는 높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가진 확장성 어마어마하거든요. 회사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래서 그런 구조의 커뮤니티를 우리가 꼭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또 하나는 다오는 실행 조직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꽤 괜찮아요. 그래서 다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거버넌스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미래 조직이 결국 뭐 구상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세상에다 익스큐션을 시키려면은 법적 구조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좀 오래 걸릴 문제긴 한데 법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뭐 한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만들든가 유한회사를 만들든가 협동조합을 만들든가 어쩌고저쩌고 하시잖아요. 그런 구조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법적 구조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세 축의 기반은 당연히 기술, 블록체인이나 AI 그리고 인간 탐구. 인간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인간이 조직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동기로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부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고 있는 조직의 가설적인 그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 뭐 이번 기회에. 그래서 공동의 목표하에 느슨한 연대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가고 나가고를 할 수 있어야 돼. 회사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뭐 그래야 되고 인간 이해와 기술을 기반으로 신뢰 시스템이
좀 이 조직에 도움을 주고, 보통은 저 신뢰 시스템이 사람들끼리 알아서 쌓아가거든요. 만드는데 그게 기술이 좀 백업이 되는, 그래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실행되는 합법적인 조직. 예, 요렇게 되게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가설적으로 요런 조직이 나오면 참 세상에 써먹을 때가 많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다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팩터들을 하나씩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좀 스킵을 할게요. 자,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커뮤니티를 연구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한 건데, 사실 커뮤니티는 개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뭐 맘카페들도 잘 아시고, 뭐 독서클럽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많아요. 그게 다 보면 제가 보기로는, 외부에서 보기로는 그 리더와 운영진들의 개인기, 그리고 갈아넣기, 이렇게 해가지고 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딱 정립이 돼가지고 커뮤니티 빌딩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커뮤니티는 무지하게 오래된 이 조직 형태거든요. 저 종교부터 해서 종교 커뮤니티 가장 성공했죠. 종교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 많아요. 그래서 사회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해서 연구된 게 되게 많아요. 그걸 사실은 커뮤니티라는 분들은 잘 안 읽으시죠. 그건 학술 쪽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리서치하면서 베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센스 오브 커뮤니티라는 게 이 앞장, 이게 공동체 의식이 형성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예요. 그래서 저런 4가지, 저 논문도 꽤 오래됐고요. 저게 거의 바이블처럼 읽히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커뮤니티가 공동체 의식이 사람들이 생기기 위해서 무슨 요소가 빠졌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다음은 커뮤니티 라이프 사이클. 그래서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요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 각 단계마다 그래서 해야 되는 일, 뭐 이런 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성숙 단계로 돌아오면 너무 빨리 넘기시지 마시고, 예,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군요. 예. 이해를 해주시고요. 첫 세션이니까. 자, 성숙 단계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컨텐츠나 활동을 멤버들이 하기 때문에 운영진의 역할은 뒤로 빠지는 게 맞대요. 그리고 운영진이 해야 되는 건 시스템을 갖춰주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단계인데 뭐냐면, 이제 너무 커지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할 말을 못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수분, 말하자면 이제 스피노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그룹 형태로 떨어지는 형태로 해줘야 커뮤니티 영속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연구도 되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논문도 내고 하시더라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를 만들 때 사실은 아이덴티티라는 고민을 크게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논문들이나 책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 커뮤니티의 성공은 그 커뮤니티 아이덴티티다. 그리고 소셜 아이덴티티, 그 소셜 아이덴티티에 멤버들이 얼마나 자기를 동일시하느냐, 그걸 동일시하는 순간 커뮤니티는 거의 성공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래, 나는 예를 들자면 다오랩이라 하면, 그래, 나는 미래 조직에 관심이 많고 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하고 일정 부분을 동일시해요. 그러고 참여를 해. 뭐 예를 들면 정기 모임을 나오고 이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검증, 저게 보상이 주어지는 건데, 그 보상이 꼭 뭐 현금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누군가 뭐 질문을 올렸다면 답을 해줘. 그리고 나를 환대를 해줘. 그리고 뭐 칭찬을 해줘. 내가 이렇게 했던 수료증을 받아. 뭐 이런 것들이 보상의 형태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은 동일시가 강화되는 거예요. 강화돼가지고 다시 그래, 나는 다오랩의 이론이야, 이런 게 또 강화되고, 그러면 참여의 레벨이 또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 맞게 또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런 사이클을 돌면서 결국은 이 커뮤니티에 굉장히 끈끈한 그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저런 것들도 뭐 다 저런 논문 베이스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것들 중에 많은 게 이 외적 보상, 내적 동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앞에서도 모두연 다오를 만들 때 지분을 드리려고 했다가 안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외적 보상이 내적 동기를 망치는 경우. 근데
뭐 이미 논문에 다 정리돼 있습니다. 저 논문이 굉장히 익스텐시브하게 이런 거를 한 논문인데 거기에 이제 외적 보상에 대한 종류 쭉 저렇게 정리를 해놨고 우리 꼭 외적 보상하면 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 보상도 외적 보상이고 저렇게 쭉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설문조사하고 다 해봤더니만 이런 결론이 나더라. 뭐 예를 들자면 외적 보상이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는 이유는 개인의 자율성과 유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저 자율성하고 유능감은 뒤에서 인간 탐구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랩장님들한테 지분을 드리겠다고 해보세요. 무슨 멘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번에 나의 진짜 헌신으로 이걸 이끌어 가는데 그럼 내가 이게 헌신인가? 아니면 내가 지분을 얻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크립토나 다오 쪽에서 많이 했던 게 블로그나 이런 컨텐츠를 쓰시면 거기에다 보상을 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뭐 스팀이시든 뭐 이런 거 많았는데 그게 망한 거에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이유는 원래 글쓰기 좋아하시는 작가님들이 글 계속 쓰면서 나의 글 실력도 늘고 나의 브랜드도 올리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건데 거기다 자꾸 돈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내가 글을 쓰고 싶어서 쓰는 건가 돈을 벌고 싶어서 쓰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기 보면 활동 의미 변화가 그거예요. 내가 원래 자율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율성의 침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내적 동기를 저해하지 않는 외적 보상의 방식들 이런 것들도 여기 뭐 많이 디파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연구들이 많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커뮤니티 하면서 우리가 경험으로 이제 습득하게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됐던 거구나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잘 녹여서 시스템적으로 녹일 수 없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다음. 네, 커뮤니티 얘기를 마쳤으니까 그 다음 이제 저런 식의 커뮤니티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사례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오로 넘어가서 여기 분들 중에는 다오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다오라고 이 블록체인 산업 쪽에서 나온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할 때 보통 회사를 만들지 않고 다오로 많이 만들어요. 저게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고 해서 대표가 없는 조직입니다. 대표가 없이 이거의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은 이 다오의 거버넌스 토큰 일종의 주주 같은 거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표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물론 사실 이게 탈중앙화실 완전히 잘 돌아가진 않아요. 현재는. 근데 이게 왜 가능해지냐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투명해요. 모든 오퍼레이션을 다 블록체인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안 생겨요. 저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은 한번 OK가 되면은 뒤로 못 돌려요. 비가역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번에 수익이 난 게 10% 수익 난 거 중에 10%는 전 직원한테 다 뿌립니다. 이런 말 대표들이 잘하죠. 그리고 연말쯤 되면 미안한데 내년에 경제 사정이 안 좋대. 우리 좀 유보해서 뭐 투자해 씁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오에서 만약에 하면은 그게 제한으로 올라가고 그게 코드화돼요. 코드화돼 블록체인에 딱 기록이 돼. 그리고 투표해서 그럽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돌릴 수가 없어. 이걸 말한 사람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대로 실행이 돼요. 이게 프로그램드 된 거버넌스, 온체인 거버넌스라 많이 불러요. 저게 제가 보기에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신뢰의 일정 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다. 그래서 안 믿어도 돼요. 사람을. 그래서 이 동네는 코드 이즈 로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다음. 자, 간략하게 다오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드렸고요. 저는 이제 다오 내지는 블록체인을 신뢰 엔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신뢰 엔진으로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조직에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투명한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그리고 재무 관리 있잖아요. 뭐 재무 이슈 많이 터지죠. 저거 사실 블록체인으로 하면 거의 끝나요. 그런 이슈도 안 생겨. 왜냐하면은 못 하거든요. CFO가 뭔가 부정을 저질릴래도 다 보이고 안 돼요. 그래서 재무 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블록체인으로 할 수도 있고 성과 기록 보상을 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요.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블록체인으로 하게 되면 되게 신뢰를 훨씬 더 높여줄 거예요. 다음.
그 중에서 현재 다오에서 유일하게 거의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온체인 거버넌스예요. 물론 재무관리랑 온체인 거버넌스인데, 온체인 거버넌스가 뭐냐면, 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기에서 돈 벌면 그 중에 절반은 멤버들한테 다 뿌립시다 라고 하는 거를 제안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안이 텍스트가 아니에요. 코드예요. 물론 텍스트로 이렇게 해서 읽어야 되게 쓰긴 하지만 그게 실행이 되는 코드의 블럭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주들이 투표하는 거, 주주는 거버넌스 토큰 홀더들, 그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관심 있으면 그냥 사면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오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투표했는데 통과가 됐어. 그러면 그 컨트랙트가 이제 실행이 되는 구조고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반은 쫙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체인 거버넌스고 비가역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중간에 내 마음이 변했어 이게 워킹하지 않아요. 오케이, 다음. 사실 근데 이제 다오를 더 깊게 얘기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오가 삐그덕삐그덕하면서 지금 가고 있어요. 크립토 사이드에서는 원래 이상적으로 나왔는데 인간 세상이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탈중앙은 안 되고요. 뭐 주주들 중에 굉장히 홀딩을 많이 하고 있는 주주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의사결정이 거의 따라가지는 이런 구조도 생기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지금까지 없던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커뮤니티에 좀 적용해 볼 수 없을까? 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음. 그래서 제가 한 시나리오 2개를 붙여본 건데, 만들어 본 건데, 자, 멤버십 관리를 보통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정과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오랩의 멤버십 규칙이기도 한데 신규 기수로 들어와서 3번 이상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수료 조건에서 아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정식 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엑셀에다가 내가 다 이렇게 관리자가 이렇게 하고 이제 누구는 이제 수료증 받을 때쯤 되면은 죄송한데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아이 그래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코드화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QR 코드로 모임 올 때마다 딱 찍는 거예요. 찍으면은 왔다라고 하는 그 검증하는 컨트랙트가 기록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NFT 증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지갑에 쌓이고 나중에 수료증 받을 때쯤 돼서 수료증 인증하는 데다가 나 수료증 주세요 하고 클릭을 하면은 거기서 당신은 3번 이상 안 빠졌네요 하고 수료증을 주고 그 수료증이 그 커뮤니티의 툴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스코드나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NFT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중간에 이 안에서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운영진이나 리더가 그래 이 사람은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같이 했으면 이래도 안 돼. 그게 뭐 프로스 앤 컨스가 있겠지만 이제 전체가 공정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레벨이 다를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그리고 이제 아마 뭐 트레발이나 이런 거 해보시면 돈 내고 그 챌린저스 이런 거 해보시면 그 우리가 독서 클럽을 4달 동안 하는데 40만 원 내고 한 번 나오면 10만 원씩 리턴해 주는 그 안 나오시는 분들 다 모았다고 우리 나중에 회식합시다 내지는 나오신 분들한테 뿌립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를 블록체인은 되게 심플해요. 40만 원을 컨트랙트에 묶어두면 되거든요. 블록체인에다 묶어두고 낼 때 그러면은 저게 이제 이 독서 클럽의 자격증이 나오고 그거로 이제 참여할 때마다 또 QR로 인증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바로 그 묶어둔 트레저리에서 10만 원 리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하고 나머지 남은 것은 예를 들면 참여했던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인하면 그대로 풀리게 같이 사인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부정이 생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리더도 이거를 못 풀거든요. 트레저리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거는 다오에서 보기에로는 다오는 아니에요. 다오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 일정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가져온 거예요. 커뮤니티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만 적용하면 커뮤니티가 너무 휴먼 베이스로 안 돌아갈 수도 있겠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운영진의 업무를 멤버에게 분산시키면 사실 운영진 로드가 많이 줄어요. 그러고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멤버의 자기 주도성이 전제예요.
출석하면은 이 QR 코드를 찍어야 되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해야 돼요. 다오의 가장 기본 전제는 자기 주도성이에요. 셀프 소버리니티라고 하는데 자기 주권은 권리이자 의무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일을 해야 돼. 자, 근데 이게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높일까? 저거는 사실 아직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어디선가 연구해보면 꽤 좋은 주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 그래서 이게 어떤 법적 구조가 적합할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연구하면서 저런 요건들을 갖춘 새로운 법적 구조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오의 법적 지위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다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합법적으로. 그냥 여러분들끼리 우리 다오라고 합시다. 이건 오케이. 근데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 퀘스천.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고를 쳐. 그럼 우리는 누가 여기서 책임을 져야 돼? 퀘스천.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다오란 게 글로벌하게도 아직은 법적 저게 애매합니다. 뭐 몇몇 나라, 뭐 몇몇 주에서는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아직 애매해요. 다음. 그래서 뭐 다오의 리걸 래퍼라고 이걸 연구한 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재단을 만들어라, 누구는 다오 LLC, 와이오밍 주나 이런 데는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걸 하셔라 이러는데 여튼 아직은 한계가 많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 일기 멤버들 팀 중에 한 팀이 그러면은 다오는 아니더라도 다오 유사하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이런 법적 구조 중에 뭐가 적합할지를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대표가 있지만 우리는 공동의 의사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정관은 있어도 돼. 뭐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이게 민법상 조합이 적합할지 사단 법인이 적합할지 이런 거를 매핑해주는 이런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고서까지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끌어내셨어요. 이게 이제 법적 구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뭐 저희 혼자 할 일은 아니라 아마 이게 본격화되면은 좀 더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일본은 지금 다오 법제화를 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니시에이션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 탐구인데 무엇이 인간을 움직이느냐? 결국 이게 저는 가장 근본이라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자율성에 대한 연구인데 자율성 연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저희 2기 때 A팀이라고 그쪽에서 자율성 연구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고 이게 심리학 쪽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이론인데 결국은 이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는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고 내적 동기로 움직일 때 가장 사람들이 직접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 욕구가 자율성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잘 처리했고 그게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 내가 사람들한테 환대받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관계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게 조직에서 어떤 환경이 되어야 그런 것들이 더 발휘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이미 심리학 쪽에서 있고요. 그래서 저런 연구들을 이제 저희가 같이 스터디하는 거죠.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율적인 분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떤 그 환경일 때 이런 자율성을 높이고 어떤 게 낮추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다음. 자, 그래서 다오의 자기결정성 이론을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주. 근데 이제 제가 다오를 봤을 때는 다오에는 자율성 부분은 굉장히 강한데 유능성이라는 거 관계성 부분은 좀 약하다. 왜냐하면 다오는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예요. 통치에 관한 얘기지 다오 조직을 돌리는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완전 블랭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퍼레이션에서 내가 유능감을 경험할 수 있고 관계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약해요. 오케이, 다음. 만약에 그래서 자기 결정성 이론 기반으로 다오를 좀 더 새롭게 설계를 한다면 사실은 저 온체인 신뢰 엔진 기반으로 오퍼레이션 부분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에서 어떻게 보면 자율성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유능성이라든가 관계성을 강화를 할 수 있는 로직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다오랩이 바라보는 그 미래 조직과 가까운 현실 사례들이 있는데 요것들 조금만 살펴보고 시간이 다 돼가는 관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사례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중에 예를 들자면은
일본의 야마코시 다오라고 이게 되게 유명한 사례인데 지금 지역 소멸 마을들 많잖아요. 인구 여기 지금 800명이 안 돼요. 여기가 그래서 되게 똘똘한 젊은 친구가 있어서 이 소멸 위기를 다오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다음 장. 뭘 발행했냐면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했어요. 이게 NFT인데 이걸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 마을을 살리는 이 활동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어요. 즉 거버넌스죠. 다오의 거버넌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지털 주민증을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600명. 그래서 이쪽 인구보다 한 2배쯤 되죠. 그분들이 사가지고 이 투자 목적으로 안 사요. 왜냐하면 이건 오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가지고 여기 회의에 같이 참여하고 투표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마을을 살리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은 모금 금액은 지역 재생하는데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다오를 잘 받아들인 케이스고요. 다음은 프리키 폭스 크루라고 이건 한국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환경 실천가들의 커뮤니티예요. 근데 뭐 환경 실천 커뮤니티 그냥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뭘 적용했냐면 다음 장으로 가보시면 이 다오적인 어프로치를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그 활동 실천에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그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면 3시간, 5시간. 그래서 그러면 그 5시간 뒤에 블록체인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그게 일종의 재화가 됩니다. 나중에 지금 마켓을 여셨는데 그 마켓에서 그 시간이 재화가 된 거로 뭘 살 수 있어. 내지는 누구랑 교환해서 뭘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커뮤니티가 그냥 커뮤니티로 돌아갈 수 있지만 밑단에서 그런 거를 교환할 수 있는 재화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좀 더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예, 마지막 사례로 다음. 이 커미트먼트 풀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풀뿌리 금융이라고. 아프리카는 아시다시피 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걸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크레딧을 쌓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똘똘한 아이디어인데 뭐냐면 커미트먼트가 헌신이잖아요. 약속,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나는 집 짓는 기술이 있어. 집 수리하는 기술이 있어. 누군 요리하는 기술이 있어. 그럼 그걸 여기다 올리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내가 집 수리 10번 해줄 수 있어요. 올려. 그럼 누군가는 나 요리해줄 수 있어요. 올려요. 그럼 2개를 교환하는 거예요. 내지는 누군가는 나는 버스 표가 있는데 버스표 대신에 이걸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거래시키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그걸 커미트먼트를 풀링해가지고 거래를 시키고 그게 크레딧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이면 크레딧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금융의 기본이거든요. 오케이, 다음. 이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밑에 셀로라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 트랜잭션들을 다 기록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한 마을에만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보시면 케냐의 120개 마을, 그리고 우간다, 콜롬비아에도 그룹이 있대요. 6만 5천 명이 사용하고 있고, 온체인 트랜잭션 1.2밀리언이니까 굉장히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갈지 모르겠으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맞네. 우리도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재능 기부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걸 좀 더 발전시켜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재능 기부 풀을 만들고 내가 기부한 것들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고 내가 기부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보상으로 돌아오겠구나 할 수 있는 그 완전히 신뢰된 시스템을 주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커뮤니티면서도 이게 약간 그냥 단순한 커뮤니티는 아니구나, 실행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구나, 이런 느낌들이 오는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하나 더가 이제 다오랩인데 다오랩 나중에 이게 다 공유가 될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언문. 그래서 저희가 느슨한 연대로 실행 조직을 만드는 실험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번 실험하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면 그 기수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에 대한 구조를 새로 짜가지고 온보딩은 어떤 체계로 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서 기수들이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회고해 가면서 이거는 워킹하는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보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했고요. 다음. 그래서 올해 어땠다 이런 말씀을 적어주신 거고, 다음.
이런 실험들을 했어요. 뭐 다양한 실험들을 했고 맨 마지막에 제가 여행을 한 40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되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나중에 내재화되어서 시스템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도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설계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다음. 그래서 내년에도 미래 조직을 탐험하는 이 여정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기 모집합니다. 저기 들어가 보시면 저희 문의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뭐 메일이나 이런 걸 써주시면 나중에 새로 모집할 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이죠. 네. 제가 빨리 마친다고 했는데 결국 시간을 딱 맞췄네요. 죄송합니다.